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3학년도 영봉여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당식 주어져 있을 때 두 당식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같은 차수 동량끼리 계산해가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x 세제곱 2x 세제곱 합치면 뭐 3x 세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뭐 2차항 부분들 이쪽 한 부분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겠고 1차항 부분은 7x x 더하기해서 8x 상수항 부분들 마이너스 4 되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동료끼리 그냥 뭐 덧셈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곳에서 실수하면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연산해 가야 되겠습니다. x 플러스 y, xy 값 주어져 있을 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계산해달라. 뭐 곱셈공식 활용식이 공부됐냐 이런 얘기죠.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이런 부분들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 뭐 이렇게 좀 계산된다. 연습이 되는지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이 되겠고요. 빼기 3배의 곱이 3에다가 합이 또 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여기가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요? 9에다가 18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10입니다 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곱셈공식 활용식 중에서 3차 부분들 고등학교 과정이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역시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x-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주어진 식을 x-로 나누게 되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겨간다. 이때 이제 이 나머지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나머지 정리 원리 항등식 기반해 가지고 이제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는 건데 여기 이제 0되게 하는 즉 x에다 이제 1을 좀 대입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에 1을 좀 대입하게 되면 4 더하기 5 더하기 1 이 부분들이 r입니다라고 처리되는 거니까 가볍게 10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항등식 기반에 한 나머지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1차로 나누는 문제 유형 이렇게 된 거니까 틀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다음 복소수 중 실수 부분이 루트인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복소수는 a 플러스 bi 이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이 a 부분은 이제 실수 부분이죠. 실수 부분 i가 없는 그다음에 i가 있는 이 부분 여기 이제 이 b를 우리가 이제 허수 부분 이렇게 좀 얘기해 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i가 없는 이 쪽이 루트가 있는 것을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니까 가볍게 5번입니다라고 찾아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2차 함수 최대 최소하려면 이제 일단 뭐 그래프 모양을 좀 그려가야 되는 거죠. 일단 x제곱 돼 있으니까 최고차가 0이니까 아래로 볼록 이런 모양 형태로 그려가면 되겠고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로 연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형태로 적용해주면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1을 좀 대입해주면 최소값이 돼가는 거니까 조진식에 1 대입해서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처리해가지고 계산 결과 1입니다 라고 해서 가볍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이 참수 최대 최소를 구해가는 과정, 그래프 모양, 그다음에 꼭지점, 그다음에 뭐 혹시 뭐 제한 변액이 있으면 이곳에다가 이제 제한 변액을 표시해서 최대 최소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상식을 x-로 나눠 떨어지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주어진 px를 이렇게 좀 나누기를 한다면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좀 몫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뭐 나머지 정리 원리를 좀 생각해 가면 되는 즉 인수 정리를 좀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역시 주어진 식에 0 되게 하는 x에다 이제 2를 좀 대입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 2를 대입해 주니까 16 플러스 4a 마이너스 4 이퀄 나눠 떨어지니까 0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면 4a 값은 12가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될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건 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이게 뭐 주어진 상황에 대한 것식 표현만 이렇게 좀 쓰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항등식 형태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0 되게 하는 x값 대입해주면 된다. 이런 간단한 아이디어만 기억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주어진 등식을 x-1에 대한 내림차순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이렇게 항등식이 되도록 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a, b, c 값을 구해가는 방법하고 한 방에 구해가는 방법이 좀 다른데 그냥 막 답만 찾는다면 x에다가 좀 2를 좀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어진 부분들은 이제 4 더하기
6에다 더하기 5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괄호 안 부분들이 이제 1이 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서 곧바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5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 각각 혹시 뭐 각각의 값을 구해야 된다 하면 우리가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1, 3, 5 이런 형태로 처리해 주겠고 1 이렇게 처리해 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1에 해서 4에서 4 이렇게 나오면 이제 9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들이 이제 C 값이 돼가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나온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또 처리해 주면 되죠. 1 이렇게 해서 1 처리돼서 이제 5가 나오게 되면 이 5 부분들이 이제 이건 이제 B가 되겠고 맨 마지막에 남은 부분들이 A 이렇게 처리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뭐 각각 A, B, C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내용. 주어진 질문들이 이제 어떤 게 이제 효율적이냐 이런 것 좀 생각해가면서 그리고 이제 이론을 좀 확실하게 공부해서 다양한 형태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식을 인수분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식이 좀 복잡하게 생겼죠. 이런 부분들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하겠다. 그럼 뭐 정리 좀 깔끔하게 하면 되죠. x제곱 부분들 정리됐고요. x가 들어간 부분들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할까요? 마이너스 공통 처리되게 되면 뭐 2y 플러스 3x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부분들 y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가 부분하고 나 부분에 대한 식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때 이제 이 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y 플러스 1 y 플러스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1, 1에 y 플러스 2, y 플러스 1 이렇게 나누게 해서 저쪽에도 마이너스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좀 붙여가지고 크로스해서 이제 계산해 가서 최종 답 2y 플러스 3이 나와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y 플러스 1이 있으니까요. 여기는 이제 그럼 당연히 y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다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 나온 거죠. 다 나온 그런 상황이니까 이걸 가지고 주어진 부분에서 나온 값들을 f, g, h 이렇게 처리했을 때 그 값들을 좀 가지고 함수 값을 좀 대입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f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한다 이런 얘기는 주어진 식에다가 이제 주어진 식에 좀 마이너스를 좀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를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부분들 됐고 그 다음에 g에다가 또 2를 대입해 주면 1 더하기 3 더하기 2 이런 부분들 됐고 그 다음에 다 부분들 식이 y 플러스 2였죠. 이 y 플러스 2 식에다 또 1을 대입해주면 3입니다라고 해서 계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계산 결과는 여기는 뭐 1이 되겠고 여기는 6이 되는 건가요? 여긴 또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이런 부분들 뭐 곱하기를 좀 해서 결과는 18입니다라고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큰 흐름 틀에서 뭐 인수분해를 좀 해가는 부분들 식이 좀 뭐 복잡한 형태로 돼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차수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차수가 x제곱 y제곱 같으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 x제곱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열심히 정리를 하고 이렇게 되면 뭐 2차 식을 인수분해하는 거니까 일단 뭐 상수항 파트 부분은 이제 일단 곱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곱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엇갈리는 형태 이제 곱으로 표현해 가는 과정이니까 큰 틀에서는 뭐 인수분해 과정이니까 이런 거는 뭐 평상시에 연습 잘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다항식을 2x-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뭐 주어진 식 개수들을 2-1, 2, 1 좀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 자리에는 이제 2x-1 이 부분들 0 만들게 되는 2분의 1을 좀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2분의 1 좀 쓰겠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다 쓰고 계산하고 좀 계산되어 있고 1 계산해도 다 부분들은 2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x-2분의 1 나눴고 여기 이 식을 쓰면 되죠.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좀 쓰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곳에서 이제 2x제곱이죠. 2를 좀 공통으로 이렇게 좀 곱하게 해주면 2x 마이너스 1 되겠고 이쪽은 x제곱 플러스 1입니다라고 해서 라 부분을 좀 채워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조립제법에서 처리할 때 이 가 자리에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을 이제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해 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x-2분의 1 이런 모양이라서 나중에 2x-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걸 좀 기억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시죠? 가 자리 2분의 1, 그 다음 나 자리 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더하게 해주니까 2분의 5입니다 라고 해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라 부분들은 2x제곱 플러스 2에서 x제곱 플러스 1을 좀 빼는 그런 내용이니까 x제곱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여기 1이 되니까 여기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종 몫은 x제곱 플러스 1이고 나머지는 2가 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맞습니다 라고 처리해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우리가 뭐 조립제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인수분해 파트에서 가장 또 이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그런 항목이니까 확실하게 그 관계되는 부분까지 연습을 좀 잘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의 z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실근 혹은 뭐 근 개수와 관련되면 판별식을 좀 조사해달라 이런 문제 유형이 되겠죠. 6x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짝수로 되어 있으니까 4분의 d를 좀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3제곱해서 9 빼기 k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 부분들이 서로 다른 두 실근 0보다 크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k 값이 9보다 적다 이렇게 얻어져 가는 거니까 9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얼마다? 8이다라고 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두 실근, 뭐 허근, 중근 이런 표현들 아니면 뭐 개수가 2개, 1개 없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 판별식을 이용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 알파벳들을 갖고요. 주어진 식은 아이고 화려한 또 근을 좀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뭐 근과 계수의 관계 좀 열심히 좀 계산해서 풀이 좀 진행해달라 뭐 이런 얘기 되겠죠. 두 근의 합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4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의 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a분의 c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7 이렇게 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때 이제 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런 부분을 구해 가려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돼 가는 거니까 16 마이너스 14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2 이렇게 나온 이 부분들이 아이고 또 이제 하나의 또 근이 돼야 되겠고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통분이 좋겠죠. 이렇게 좀 처리해서 마이너스 7분의 4에서 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구한 두 개의 근이 주어진 식에 또 뭐다? 근들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값을 가지고 우리가 좀 열심히 보여주는 거죠. 더하기 빼기 해주면 되죠. 합을 좀 열심히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마이너스에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데 이 결과가 7분의 14에서 4를 빼는가 7분의 10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는가요? 이렇게 좀 만들어 보면 되겠고 뭐 곱을 좀 열심히 좀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 곱부분 이제 B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곱하면 마이너스 7분의 8입니다라고 이렇게 구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A 값, B 값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A-B를 해달라 이런 얘기면 마이너스 7분의 10에다가 여기 또 플러스 바뀌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7분의 2가 될 텐데 7을 또 곱하기 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들은 이렇게 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렇게 식 만들어 보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살짝 곱셈 공식이 이제 변형이죠. 변형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문제의 값들 쭉 구해가는 그런 절차. 뭐 약간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학습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약간 변형되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론 적용하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차 방정식이 한 허근이 물론 이제 AB가 실수일 때 한 허근이 3 플러스 7i면 그 켈렉은 3 마이너스 7i도 방정식이 근이 됨을 증명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냐? 방정식이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좀 대입했다는데요. 대입을 쭉 했습니다. 그럼 그 과정, 다음 과정 하려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곱하게 되면 9에다가 그다음에 7, 7이 마이너스 49에다가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가요? 6, 7이 42i에다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있는 부분들. 그럼 이제 실수 부분들은 여기 계산한 마이너스 40하고 그다음에 여기 3a 부분하고 전개한 b 부분하고 이제 정리가 되고요. 허수 부분들은 여기 이제 42i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죠? i 부분에서 이제 7a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가 자리에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된다? 7a 플러스 42 이렇게 좀 쓰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가에 들어갈 항목이다 라고 좀 생각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이제 뭐 A, B가 모두 실수니까 이제 복수수가 같을 조건, 즉 복수수 상등에 의해서 앞에 부분들 0 돼야 되고 가 부분도 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일단 이제 뭐 우선 이제 뒤쪽에 있는 가 자리에 있는 이 부분들을 먼저 풀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값은 6, 7이 40이 되면서 이항시키는 거니까 이게 좀 마이너스 6에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6 이렇게 좀 나오게 되면. 그럼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6을 처리해주면 그럼 B 값은 어떻게 되는가요? B 값은 40 마이너스 6이면 3, 6, 18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어이구 마이너스가 되니까 또 부호 바뀌어야 되는데요. 아이고 숫자 커지는데요. 그럼 이제 58입니다라고 해서 값을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된 거니까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좀 열심히 쓰게 되게 되면요. x제곱 그러면 이제 뭐 주어진 값을 뭐 이용해서 좀 쓰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 없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8은 이꼴 제로입니다라고 처리하면 되겠고 이걸 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가는 거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니까 9를 빼니까 이제 이게 좀 49가 되는데 49는 이제 뭐 7제곱 이렇게 좀 처리해서 좀 식을 써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서 복수수 범위까지 할 때 이제 이 부분들을 7제곱은 이제 마이너스의 또 이제 합차 공식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7인데 마이너스 7 이제 7i의 제곱 이런 형태로 좀 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해서 인수분해해서 이제 다른 건 7 마이너스 i도 그니 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절차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때 이제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가 자리가 들어갔던 값이 뭐였죠? 가 부분들이 7a-42 이렇게 처리된 거죠. 알겠습니다. 7a-42 이렇게 좀 처리가 돼 7a 플러스 40이죠. 플러스 40이 이렇게 되는데 빼기 7a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좀 소거해서 이제 42만 좀 나오면 되겠고요. 나 자리에 마이너스 6, 그다음에 다 자리에 58인데 마이너스 58 이렇게 되면 부를 좀 바꿔서 써야 되는가요? 해서 계산해 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여기가 64가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64에다가 42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내용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2입니다라고 또 연산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큰 흐름 틀에서는 뭐 은근히 이제 복수수 연산하는 부분들, 뭐 제곱하는 과정이 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복수수 상등 형태니까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좀 정리해서 정리. 그다음에 각각 이제 영대해 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뭐 어렵지 않은 연산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흔하게 보는 패턴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켈레그를 그림으로 갔습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뭐 주로 이제 근위 공식에 의해서 나온 모양들을 좀 살펴서 좀 설명하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뭐 대입해서 연산하는 절차. 조금 좀 낯선 모양 형태라고도 느낄 수도 있으니까 어렵지 않더라도 연습을 좀 해가지고 확실하게 잘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영봉요거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액수 제한변역 주어져 있을 때 2차 함수의 최대값 주어져 있습니다.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죠. 물론 그래 최고차 항의 이제 부호를 통해서 그래프 모양을 쭉 좀 살펴가면 되겠고요. 꼭 시점에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해서 좌표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4분의 8 해주니까 2 이렇게 해서 꼭지점 x좌표를 구하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제한변역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1부터 5까지면 대칭축에서 무한 떨어지는 5까지 이렇게 차려주면 되니까 그래프 이렇게 좀 일부를 좀 쓴다라고 생각을 좀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뭐 최대값이다 그러면 이제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5를 대입한 이런 함수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에 5를 좀 대입해주면 25에 50 되겠고 5, 8, 40을 뺀 다음에 플러스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 결과가 이제 14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10인데 뭐 이항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항시켜서 빼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결과는 4입니다라고 푸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최대 최소를 구해가는 절차, 최고차 모양을 보고 그래프 모양 대략 그리고 꼭지점 x좌표 표시하고 제한변역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가장 큰 곳, 가장 작은 곳 찾아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간다. 뭐 이런 절차 부분들을 좀 이해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접할 때 양수 k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x축이라는 것은 y값이 0 이렇게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y에다가 0을 이렇게 좀 대입하는 그런 결과 혹은 뭐 연립방정식 이런 형태의 개념이 되면서 큰 틀에서 이제 2차 방정식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접한다는 얘기는 만나는 점이 이제 한 개니까 뭐 이게 중군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또 판별식을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4k 이 부분들이 0입니다라고 처리되는 거니까 k값은 0 또는 k값은 이제 4 이렇게 좀 얻어질 텐데요. 문제를 보니까 뭐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k값은 4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2차 함수하고 아이쿠 직선하고의 관계가 나와도 좀 우리가 자신 있게 좀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x축하고 관계가 됐다면 뭐 0 이렇게 써가면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실수 없이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스프링보드 다이빙은 수면에서 3m 높이에 있는 스프링보드에서 튀어 올랐다가 다이빙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스프링보드에서 튀어 오른 지 T초 후에 수면의 높이 H가 식이 좀 주어져 있는 거죠. 이렇다면 뭐 당황하지 말고 이 주어진 식을 좀 잘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시각은 어떻게 되냐 이랬는데 최고차감이니까요. 그래 보면 이렇게 처리되는 되겠고 꼭지점에 T좌표 이렇게 된 거니까 역시 또 마이너스 2A분의 B 이 규칙을 좀 적용해 가면 되죠. 그러니까 5분의 3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10분의 6 이렇게 처리니까 5분의 3 해서 아이고 벌써 끝난 건가요? 그래프 모양의 뭐 거의 이제 꼭지점을 찾아가는 듯한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게 이제 2차 함수식이니까 이게 꼭지점의 x좌표 찾는 뭐 그런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뭐 이게 겁먹지만 않으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2차 함수가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역시 x축과 하니까 y에다가 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되겠고요. 그때 이제 만나는 좌표가 주어져 있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요거 3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2차 방정식이 근이다라고 좀 판단해 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두 군의 합 그래서 마이너스 a는 이꼴 실제로 합하면 1입니다라고 해서 a값 두 군의 곱해주면 b입니다라고 했는데 곱하면 마이너스 6 해서 a값 b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a값 a 마이너스 b 해달라기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6 해서 플러스 5가 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x축의 관계 그럼 y에다 0 집어넣어서 2차 함수가 뭐 2차 방정식이 되겠다. 그리고 주어진 이런 좌표들이라는 것은 이런 2차 방정식의 근이다. 라는 요 관계. 이 부분만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은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Z 복수수가 주어져 있고요. 주어진 부분에 값을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어이쿠 여기다 뭐 숫자들을 쭉쭉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도 어이쿠 102까지 조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 복수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일단은 뭐 이 복수는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지고 2i 이렇게 적어서 i입니다. 요 사실이 중요하죠. 그래서 주어진 부분들도 z제곱의 n승 이 부분 이제 제곱의 n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i의 n제곱이다 이렇게 좀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하, 그렇다면 뭐 i의 n제곱 할 때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이렇게 쭉 되는 그런 규칙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면 되죠. 1제곱 하게 되면 i가 되겠고 2제곱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되고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i 4제곱하면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계속 누적시켜서 좀 합을 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계산 결과는 i 여기까지 계산 결과는 i 여기는 i 여기까지 계산 결과는 i 마이너스 1 여기까지 계산 결과는 i가 또 마이너스 사라진 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세 번째까지 계산했을 때 드디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까지 계산하게 되면 이제 0 이렇게 처리돼서 그럼 이제 계산 결과 다 사라져 지금 거겠고 5제곱까지 또 계산하면 i가 돼서 또 계산 결과 i 이렇게 돼가는 거니까 이게 좀 반복돼 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네 번마다 규칙이 됩니다라는 사실에는 이제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뭐 원래 이제 i가 제곱, 세제곱, 네제곱 해갈 때 네 번마다 규칙이기 때문에 네 번마다 규칙이 되겠고 뭐 세 번째 과정 부분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이쿠 4로 나누게 되면 25번 반복되는 거니까 이런 결과들도 몇 번 나오겠다 25번 나오겠습니다 라고 풀이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복소수의 규칙성에 대해서 학습했느냐 뭐 질문 던지는 문제니까 차분하게 연습장에다가 주어진 복소들 제곱 세제곱 해가면서 규칙 찾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연습해둬야 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과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fa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2차 함수하고 뭐 직선하고 관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x제곱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2 이런 부분이랑 2x 마이너스 n 이렇게 일단 같다라고 좀 처리를 좀 해주겠고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쁘게 좀 잘 정리를 해야 되죠. x제곱 이 공통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a-1 x 처리가 되겠고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2 플러스 n 이퀄 처리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판별식을 좀 조사해 들어가는 거죠. a-1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12 플러스 n 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할 때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이렇게 할 때 이제 a제곱이 좀 사라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들이 좀 정리가 되는데 뭐 정리된 식을 좀 다시 한번 좀 쓰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2a도 있고 플러스 13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n인가요? 마이너스 n 이렇게 처리되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우리가 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어진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좀 정리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자연수 n의 개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n에 대한 표현으로 좀 이 부분을 좀 처리해서 좀 보여달라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항시키면서 13-2에 이렇게 처리돼서 이때 이제 a 값에 따라서 이 개수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개수를 어떻게 해줬다 fa다라고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a에다가 이제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제 이걸 만족해주는 이제 개수가 등장한다.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0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a 값이 0이 돼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n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13보다 n은 13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되니까 13보다 작은 자연수 개수 해주니까 이제 12입니다. 이렇게 좀 나오면 되는 거죠. 이제 f2를 구해달라고 해주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n은 11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0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f2를 구해달라고 처리해주면 이거 두 개씩 주는 거 아닙니까? 2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4를 빼는 거니까 n은 9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8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럼 좀 더 알아봐야 되겠죠. F4 맺으면은 당연히 6개, F4 이렇게 처리되면 당연히 4개, F5 이렇게 처리해주면 당연히 2개 되겠고 그 다음부터 뭐 0이 되겠고 뭐 숫자가 뭐 더 커져가서 이제 F6을 이렇게 구하면 이제 0이 되는 거겠고 그 다음 7, 8, 9 이렇게 쭉 가면서 아이고 문제를 보니까 뭐 100가지 막 물어봤는데 이거 뭐 다 뒤는 이제 엉터리죠. 뒤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 계산들을 좀 충분히 좀 잘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10에다가 20, 30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여기 또 12가 있으니까 계산 결과는 42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자체에서 좀 이제 약간 좀 당황스러울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있는데 그런 건 뭐 너무 신경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뭐 같다라고 해서 정리해가는 절차 이 부분들 반드시 좀 잘 해야 되겠고요.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이제 판별식 살펴봐서 0보다 크다 부분들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뭐 자연수 n의 개수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들을 보고 이제 n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겠고요. 이때 이제 왜 fa라고 했냐? 여기에 들어간 이제 a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마다 개수가 달라진다. 이런 표현 때문에 이제 fa 개수를 fa라고 이렇게 놓은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습을 좀 쭉쭉 해나가면서 앞으로 이제 변형된 부분에도 좀 대처할 수 있도록 실력을 쌓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다항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때 이제 p 마이너스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qx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모두 똑같다. 그럼 뭐 이렇게 식을 쓰라는 얘기잖아요. qx로 나누게 됐을 때, 어이쿠, 그럼 qx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이렇게 처리된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이제 q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다. 이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좀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무작정 풀이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qx로 나누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거보다 이제 차수가 좀 낮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에서 2분의 1 x제곱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빼기를 해서 좀 사라져 가야 되는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px를 조금 우리가 풀어야 될 식 형태로 쓴다면 2차 부분들이니까 여기가 이제 2분의 1 x제곱 이런 형태로 좀 생겼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좀 소거가 돼서 이런 모양들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차가 좀 사라져서 그럼 이제 1차식 써진다 이런 얘기인데 또 이제 최고차 개수가 1이다 이런 얘기 되면 이곳에 좀 최고차고 최고차 이렇게 좀 곱하기 했을 때 부분이 1이 되려면 이건 2x 이런 모양이 돼야 되죠. 이게 지금 qx 부분이니까 그럼 여기 이제 2x 플러스 b 플러스 b 2x 플러스 b 이렇게까지 이제 최고차까지 감안하면 우리가 qx를 미지수를 뭐 이렇게 두 개까지 안 넣어도 되죠. 이제 ax 플러스 b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전개했을 때 최고차 개수가 있다 좀 생각하면 미지수 하나 자연스럽게 처리해서 미지수가 이제 하나인 그런 식을 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제 p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4분의 9다라는 얘기는 주어진 식을 또 나머지 정리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 x에다가 좀 2를 좀 대입하는 거죠. p에다가 2를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이쿠 연산이 좀 길어지겠는데요. 2 대입해주면 4에다가 플러스 b 처리가 되겠고 2 대입했으니까 4 플러스 b가 되겠고 여기는 2 대입하면 4 플러스 b 이렇게 나온 건가요?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4분의 9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전개 b제곱이 되겠고 6, 4 플러스 10b 아이고 이항식 여기까지 있으니까 11b 해주면 되겠군요. 처리하면 되겠고 여기는 4, 8, 32에다가 그러면 이제 36이 되는 건가요? 30 4, 6, 24군요. 24, 28 이 연산이 좀 숫자가 커지는가요? 이런 형태로 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연산을 좀 잘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분수가 있으니까 전체 4를 곱하는 게 좋겠죠? 4b제곱 플러스 44b에다가 그러면은 28에다가 4를 곱하니까 4, 8, 32 112에다가 또 9를 좀 더하게 해주면 되니까 121입니다 라고 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요건 뭐 2b 플러스 11의 제곱 이런 형태로 처리되니까 b값은 마이너스 2분의 11입니다 라고 해서 b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px 자체가 좀 다 얻어진 거죠. 2분의 1 x제곱 플러스 아까 2x도 있고 b값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1 좀 이렇게 써달라 이런 얘기죠. 그럼 2x 마이너스 2분의 11 더하기 2x 마이너스 2분의 11 이렇게 좀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px가 좀 다 완성이 됐고요. 다 완성되는데 문제에서 p 마이너스 1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이제 열심히 좀 마이너스를 좀 대입해주면 되죠. p 마이너스 이렇게 좀 대입해주게 되면 얼마인가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했으니까 2분의 1에다가 좀 소거하게 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제 소거가 되는 거죠. 2분의 10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5 이런 모양 형태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2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지금 1을 대입하는 거였나요? 그죠? 그죠? 마이너스 1. 아이고, 이게 좀 자꾸 헷갈리네요. 마이너스 1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2 돼서 마이너스 2분의 4에다 15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그럼 이제 여기 또 계산해서 마이너스 2분의 15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좀 공통으로 끄집어내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5 이렇게 공통으로 끄집어냈다고 치면 마이너스 7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6을 곱하기 되니까 3 약분되고 3 남는 거죠. 이렇게 되면 3 이렇게 남는 거니까 그러면 정답 45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아이고, 연산도 좀 상당히 복잡한데요. 정답 문제 45점 처리. 일단 뭐 키포인트 되는 부분들 뭐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QX로 나눴을 때 그보다 차수가 좀 낮아야 되는 거니까 최고차를 좀 사라져가는 그런 형태들 해서 QX 부분들 2분의 X제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최고차 부분이 1 되는 부분들 때문에 여기 이제 2X 돼서 이제 여기 이제 A에 해당하는 부분들 알아서 식이 큰 틀에서 완성되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주어진 정보 2로 나눌 때 나머지 부분에서 처리해 가는 건데 이게 뭐 또 이게 주어진 식을 좀 효율적으로 잘 정리해야 될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 이거 평상시에 연산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좀 이게 중간에 풀이가 좀 늦어졌다면 시간의 압박도 좀 느껴가는 그런 시기인데 그렇지 않으려면 좀 연습해서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야 되겠죠. 주어진 식이 이제 완성됐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적당하게 문제에서 원하는 숫자 대입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약간의 긴 호흡이 필요한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뭐 연습장에다가 메모하고 또 풀이하고 해가면서 꼼꼼하게 좀 점검했으면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20번 영복요구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차함수 fx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a가 되겠습니다. y는 2 거서 만나는 점은 거리가 늘겠고 6에서 거리면 거리가 또 늘어났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때 M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곳은 이거는 꼭 시점 찾는 건가요? 이런 모양이니까 주어진 내용들 좀 잘 정리해서 풀이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2차 함수를 좀 이렇게 좀 그려가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좀 간격이 A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좀 처리해가느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2를 그었던가요? 2 그다음에 6 그어서 2하고 6 이렇게 그은 거죠. 2하고 6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격들이 나온 건데 뭐 이차 함수 성질을 좀 잘 이용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이제 원점 이런 식으로 잡게 되게 되면 이차 함수가 뭐 근이 0하고 a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이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이차 함수 최고차계에서 모르니까 p 있으면 되겠고 x 마이너스 a 이런 형태로 해서 이차 함수를 만들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이 간격이 a 플러스 4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 여기는 a 플러스 얼마였죠? a 플러스 6일 때 a 플러스 8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이 참수는 뭐 이게 대칭축에서 대칭과 관계가 있으니까 뭐 4가 됐다고 해서 4만큼 넣은 게 아니고 대칭축을 중심으로 해서 2만큼 늘었으니까 이때 좌표는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2다 이렇게 치면 되겠고 이때 좌표는 a 플러스 4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식에다가 a 플러스 2를 좀 대입하게 되면 그럼 p에다가 a 플러스 2 이렇게 대입하겠고 a 플러스 되니까 2 이렇게 되겠죠. 이 결과는 y 값이 2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약분해서 p의 a 플러스 2는 이꼴 1이다. 라는 관계식을 좀 만들어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플러스 4를 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럼 여기가 4가 되니까 4p의 a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계산 결과는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좀 나누기를 그냥 곱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2, 3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누기를 곱하면 하면 되죠. 그럼 p가 좀 사라지는 거니까 2배 a 플러스 4분의 a 플러스 2는 이퀄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우리가 이제 뭐 크로스해서 곱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곱하게 하면 되겠죠. 3a 플러스 6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여긴 2a 플러스 2, 4, 8 이렇게 처리되겠고 뭐 약분해서 지으니까 a는 이퀄 2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A값 2가 구해졌다라고 치게 되면 A값 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그럼 이제 P값은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P값은 그러면 4분의 1 이렇게 좀 나오는 거예요? 4분의 1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내용. 뭐 그럼 이제 2차 함수가 좀 완성이 돼 가는 거죠. y는 이퀄 4분의 1에다가 x 이렇게 처리된 그런 2차 함수가 돼 있는데 문제에서 m을 구했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돼 있는 부분들은 이제 꼭 시점 좌표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2이고 여기가 0 돼 있다는 얘기, 뭐 1을 좀 대입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주어진 식에 좀 1을 좀 대입하게 되면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이 값이 이제 드디어 이제 m 값이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2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자, 이차 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 중에서 이렇게 뭐 대칭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살짝 좀 관여된 건데 2 될 때, 6 대입할 때 이렇게 나온 이런 결과들. 먼저 이제 뭐 만나는 점이 이제 A다라고 해야 되는데 만나는 거리가 A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모양을 좀 이렇게 그려서 축으로 만나는 이 간격이 A인데 이걸 제 함수 좀 어떻게 처리해 갈 거냐 이런 얘기인데 뭐 대칭축을 원점으로 놓을 수도 있는데 근 표현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렇게 이런 부분이 더 좋은 거죠. 이렇게 좀 축을 이렇게 잡아서 됐습니까? 해서 이제 식을 좀 간단하게 빨리 만들어가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A 플러스 4라고 해줬지만 대칭축을 중심으로는 이만큼 늘어나니까 여기 좌표가 A 플러스 2 대입해주면 2가 나오고 A 플러스 4를 대입해주면 이렇게 6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죠. 이 표현만 좀 정확하게 해서 식 이렇게 좀 얻어져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연산에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 주어진 식의 특징, 이차함수가 갖는 특징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식을 좀 효율적으로 놓고 풀어가는 방법들 제가 제시해드리는 부분들을 좀 참고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정확하게 좀 까탈스러운 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 그 앞에 부분에서도 우리가 학습해서 이론 정리하는 데 좀 보탬이 되는 문제들이 좀 다수 있었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영복 요거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